인천 순복음교회가 대형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과수의 2차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존 로스의 책을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구세군의 노숙인 섬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15차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12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교회 건물에 큰 불이 난 인천 순복음교회가 화재 이후 수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차 정밀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건물 외부에서 불이 난 만큼 주일 예배는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인천 순복음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된 지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1층 외부 천정을 모두 태우면서 그을린 건물 외벽이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방재본부와 교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1층 주차장 진입로 천정 내 수도관의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은 열선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천정 마감에 사용된 플라스틱 판넬에 옮겨 붙으며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주차장의 그 천정만 이제 플라스틱 판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바로 탔고요. 본성전에는 또 불 하나도 한 번도 튀긴 게 없고 또 주일날 예배는 아무 지장 없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교회에 있었던 최성규 원로 목사는 평일 저녁이라 성도와 교역자의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엔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교역자 13명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내부로 유입된 연기를 일부 마셨지만 병원 진료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가 단독으로 확보한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불에 탄 외부의 천정 마감재가 1층 로비로 연결돼 있어 마찬가지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내부 예배실은 피해가 없는 만큼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층 로비를 비롯한 내부는 화재 후 바로 수습했습니다. 교회의 화재 소식에 평일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걱정하던 성도들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로 변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내부로 불이 번지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교회의 수습에 동참했습니다. 지난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팀의 1차 감식에 이어 국과수의 2차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외부 층고가 높아 방화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존 로스 선교사의 중국 선교 방법을 담은 책을 한국어로 새롭게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기독교의 진정한 중국화를 위한 만주 선교 방법론을 지난 1908년 영어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책은 순수한 복음 전파를 제국주의 선교라며 비난하는 중국 정부에 반박해 본래의 중국화 개념과 실천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서 기독교의 통제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지도력에 기독교를 이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폴리 현숙 대표는 존 로스 선교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중국인에게 다가가는 독특한 방법을 개척했다며 하지만 그가 쓴 책은 지난 110년간 영어권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곧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며 중국 공산당의 중국화와 존 로스 목사의 중국화 중 어떤 방식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중국과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기독교 기관이 은평의 마을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하는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한 개 부지에 은평의 마을, 은혜로운 집, 평화로운 집 등
3개의 시설이 포함된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0여 명, 시설을 거쳐간 사람은 약 14만 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노숙인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작년까지는 가톨릭 기관에서 운영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구세군이 운영합니다. 우리 은평의 마을 가족들에게 구세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 마음의 주관점을 갖게 되고, 특별히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세군의 표어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은 구세군의 운영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굉장히 그 의지라고 그럴까?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앞으로 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은평의 마을은 생활인들의 거주 보호나 의료 케어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훈련을 지원합니다. 제빵 수업부터 목공실, 폐품장, 외부 취업 연계 등 지원 폭이 넓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빵이 또 이렇게 여기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 분들이 또 맛있게 또 사서 드시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로운 집은 노숙인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인관계 훈련 등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합니다. 80에서 90%가 문맹인 생활인들을 위해 센터가 지원하는 한글 교실은 생활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전문적인 재활훈련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 생활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면 우리 은혜로운 집을 통해서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서울 지역에서만 12개의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등 노숙인 사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은평의 마을과 은혜로운 집 생활인을 비롯해 외롭고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5차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와 교단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탈농촌화로 인해 도심 지역 교회는 부흥하는 추세지만 농어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향교회를 방문해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페인은 명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교회와 성도 차원에서 개별적인 고향교회 방문이 요구됩니다. 교단 차원의 협력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추석에는 농어촌 지역 교회를 선정해 미래목회 포럼과 캠페인 관계자들이 직접 교회를 방문합니다. 도시 농촌 간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초교파 기도운동인 원크라이 기도회가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12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박태남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길 기대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에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교회에는 기도운동의 바람이,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한원 목사는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랑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원크라이 기도회는 예배와 찬양, 기도에 집중하는 초교파 기도연합 운동 모임입니다. 기도회는 3천여 명이 모여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캐릭터
로널드 맥도날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핀란드 기독교인 예술가가 제작한 맥 지저스란 작품이 이스라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이 조각상이 신성 모독이라며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작품의 전시 중단을 요구하며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작가 라이누넨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시된 작품이라며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박물관 측은 조각상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0년 넘게 콘레드 호텔에서 일한 마리에 피에르 씨는 평소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5년 회사 측이 일요일 근무를 요구하면서 피에르 씨는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호텔 측은 근무 태만과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에게 적대적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며 피에르 씨에게 2,150만 달러, 우리 돈 약 24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추문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로마에서 이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리는 회의엔 각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이 참석합니다. 교황청은 이 회의는 학술 대회가 아니라 사제들에게 아동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흘간 진행되는 회의의 모든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중부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도하려던 사람이 송유관 폭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상자가 많은 데다 실종자 수도 명확하지 않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국영 석유기업 페맥스 소유 송유관에 기름을 훔치기 위해 누군가 구멍을 냈고 주민 수백 명이 양동이를 들고 기름을 담으러 왔다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폭발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발화 원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고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기름 절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성 혐오적 발언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여성 행진 시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약 50만 명이 워싱턴 DC에서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는데요. 올해는 미국 수백 개 도시와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여성들은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표출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중 정규직 취업자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1,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11%만 정규직에 취업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7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10%는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졸업 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지난 2016년 1월 조사 때보다 5.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2021년까지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가 사라지고 모두 광장으로 편입돼 면적이 3.7배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또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지하로 연결돼 도시철도 5개 노선을 품은 초대형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하엔 콘서트, 전시회 등 문화와 교육, 휴식 공간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엔 서울 예산 669억 원과 문화재청 예산 371억 원 등 총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이어 동물보호활동가 박이태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박소연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박 씨는 박 대표가 열악한 환경의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200여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며 안락사를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레틸 100병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등 법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9일 자발적 불편운동 새해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강연회에선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 서울시립대 목광수 교수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위기, 자발적 불편으로 극복하다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가 오는 29일부터 2개월 동안의 안식을 갖습니다. 교회는 20일 주일 예배를 통해 진 목사가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케냐 방문을 비롯한 안식월을 갖는다며 사역을 위한 재충전과 준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오는 30일 기초학력 정책 포럼을 엽니다. 포럼에선 좋은 교사 운동이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 사례를 통해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미라의복지재단이 새해를 맞아 소액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1,000원부터 캠페인은 금액 부담을 낮춰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재단은 소액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21개국 5만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